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Precursor of Anomaly Detection for Irregular Time Series이고 2023년 KDD에 발표되었으며 인용수는 13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의 주제인 시계열 이상 탐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말하는 어너멀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감지하는 포인트 어너멀리, 특정 문맥에서 봤을 때 비정상적인 데이터인 컨텍스추얼 어너멀리,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동안 봤을 때 다른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인 컬렉티브 어너멀리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탐지하는 기존 시계열 이상 탐지 기법은 그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 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론임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Precursor of Anomaly Detection이라고 하는 이상이 발생하기 전 전조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노멀리 디텍션은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만 포커스하지만 Precursor of Anomaly Detection은 현재의 데이터 패턴을 보고 일어날 비정상 이벤트를 탐지한 뒤 사전 액션을 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예측, 지진이 일어나기 전 패턴 예측, 설비가 고장나기 전 예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표는 주어진 인풋 시리즈 내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존의 AD 태스크와 전조를 디텍트하는 새로운 POA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다변량의 불규칙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Neural Contour Differential Equations입니다. NCD는 신경망 기반의 미분 방정식 모델 중 하나입니다. 미분 방정식 모델에는 ODE, CDE, SDE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입력을 시계열 데이터로 하고 Irregular Time Series에 강한 C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CD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과 달리 DE-based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히든 벡터의 연속적인 변화를 추정하게 됩니다. ZT로 표현되는 시간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초기값 Z0와 입력 시계열 경로의 변화량인 dxt 값에 따른 적분값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식에서 F는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신경망을 나타내고 XT는 큐빅 스플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 된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디스크리트한 시간 t와 그에 따른 디스크리트한 관측값 x가 있는데 이를 미분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큐빅 스플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연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입니다. 그렇게 변환된 x값들을 앞서 설명한 적분을 활용해서 시간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모델이 포착한 시계열 데이터 내의 패턴과 관계를 스튜던트 모델인 단순한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스튜던트 모델은 복잡한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스튜던트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복잡성의 차이 측면으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복잡한 모델이 생성한 예측 값을 라벨로 사용해서 단순한 모델인 POA NCDE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크 러닝입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여러 태스크를 처리하는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도록 하여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멀티태스크 러닝 방식에는 이 파라미터를 쉐어링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드 파라미터 쉐어링, 소프트 파라미터 쉐어링,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 쉐어링으로 나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각 작업마다 고유한 파라미터 집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위 계층은 작업 간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 쉐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제안 방법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전체 시계열의 길이는 t이고 각 시간 t에서 관측한 값을 x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불규칙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x에 아래 첨자로 표현되어 있는 0, 1 등등의 숫자들이 인터벌이 상수가 아닌 상태입니다. 또 윈도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시계열의 길이인 t를 윈도우 사이즈인 b로 나누어서 b분의 t개의 윈도우가 생성이 되어 이 윈도우가 각각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노멀리 디텍션에서는 wi가 아노멀리인지를 판단하고 POA에서는 wi 플러스 1이 아노멀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기지도학습을 위해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하여 증강된 학습 데이터를 생성했으며 이상탐지와 이상전조 탐지를 위한 두 개의 출력층을 두었고 이 두 작업은 공유 파라미터를 통해 하나의 멀티태스크 학습 방식으로 통합이 됩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노멀리 NCD가 두 개의 입력 WI와 WI 플러스 1을 받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해 두 개의 출력 YI와 YI 플러스 1을 생성하게 됩니다. 각각의 NCD 레이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를 보시면 두 개의 co-evolving NCD 레이어가 있으며 이 레이어들은 각각 아노멀리 NCD의 마지막 은닉 상태인 HT와 POA NCD의 마지막 은닉 상태인 ZT를 각각 생성합니다. 오른쪽 수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HT와 ZT가 비슷한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초기 상태에다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 경로의 변화량을 뉴럴 네트워크 함수에 적용시켜 누적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수식에서 보이는 세타 F, 세타 G, 세타 C를 보시면 세타 C가 두 레이어가 공유하는 파라미터, 세타 F, 세타 G가 두 레이어가 각각 가지고 있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최종 은닉 상태인 HT, ZT를 각 태스크에 맞게 FC 레이어를 적용하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적용하면 최종 아웃풋인 YIA와 YAP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로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LKD는 아노멀리 디텍션 레이어와 POA 디텍션 레이어로 각각 구한 I 플러스 1번째의 이상 여부에 대한 값으로 로스를 구하고 이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로스가 됩니다. 다음 LA는 아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로스로 AD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인 YI와 예측 값인 YIA를 비교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애드조인트 메소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애드조인트 메소드란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파 과정에서 중간값들을 저장하는 대신 역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애드조인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원래는 5의 t 플러스 h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경우 NCD 레이어가 2개이므로 2배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증강 방법과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리샘플링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 증강을 수행했는데 정상 시계열의 일부를 자르고 다른 위치에 붙이거나
순서를 바꿔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상 패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고 3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했으며 4가지 카테고리에서 총 16개의 베이스라인을 사용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입니다. 본 논문에서 실험 결과 평가는 시계열 데이터가 정규인지 비정규인지, 아노멀리 디텍션인지 POA 디텍션인지에 따라 4가지 조합으로 실험 평가를 진행했는데 각 조합에 대해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규 시계열에서 AD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인 PAD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했으며 특히 WADI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Reconstruction Based Method 중 인터퓨전이 PAD 다음 2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AD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비정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퀀스에서 관측값을 일정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제거를 하였고 비정규 시계열에 대해 정의된 4개의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만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결측치가 포함된 경우 대부분의 베이스라인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했으나 PAD는 모든 결측 비율 조건에서 F1 스코어 90% 이상을 달성했으며 정규 시계열 이상 탐지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POA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USAD가 3가지 베이스라인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데 이상 전조 태스크는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패턴이나 특징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Reconstruction Based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PAD는 3가지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POA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앞 실험과는 달리 USAD의 성능이 실험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결측 비율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PAD는 모든 결측 비율 조건과 3개의 데이터셋 모두에서 최고의 F1 스코어를 기록했으며 PAD는 결측 비율이 높아져도 F1 스코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이는 결측 상황에 매우 강건한 모델임을 시사합니다. 이 결과를 오른쪽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라색이 이상이 실제로 발생한 구간이고 빨간색이 PAD 이상 전조 예측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제 이상이 발생하기 전 빨간색으로 이상 전조를 잘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 태스크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멀티태스크 러닝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2가지 태스크를 각각 제거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테이블을 보시면 태스크를 하나라도 제거하는 경우에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타겟 구간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베이스라인의 모델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아웃풋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예측이 어려운데 PAD는 출력 길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는 이상치 탐지와 이상치 전조 탐지를 동시에 해결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로서 PAD라는 NCD 기반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또 멀티태스크 러닝과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학습 방법을 사용했고 자기 지도 학습을 위해서 인위적인 이상치를 생성하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불규칙한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종합적인 실험을 수행했으며
거의 모든 경우에서 최고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를 탐지하여 미리 문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태스크가 산업 현장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기 지도 학습 방법으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했는데 이 데이터의 유효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향후 완전한 비지도 학습 구조로 확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